한국 축구에 위기가 있었지만 알고 보니 숨겨진 선수들이 경기를 지배하고 있으며 한국팀은 이제 전혀 다른 색깔이 되었는데 다른 팀들은 일본만 얘기하며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복수의 월드컵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의 이번 중동 원정 이후에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영국 현지에서 스토크시티 배준호에 대한 매우 인상적인 발언을 하면서 손흥민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직후 이라크 감독의 일침이 현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 놀라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축구에 완전하게 달라진 점이 있다. 클린스만 때하고 결정적으로 이게 다르다라면서 한국팀이 확실하게 이번 중동 원정에서 2연승을 가져가게 된 원인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중동 원정은 요르단과 이라크가 최근 10경기에서 패배가 거의 없는 최고의 컨디션이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매우 큰 경기로 느껴졌으며 일각에서는 아시안컵의 트라우마가 올라올 수 있다면서 당시 요르단에 0대2로 패배했으며 4강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이런 게 재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캡틴 손흥민이 제외된 이번 원정은 한국에 있어 또 한 번의 리더십 부재가 생긴 셈이죠. 홍명보 감독이 애초에 국민의 지지를 잃은 상황에 사실상 정신적인 지주는 손흥민 주장이라는 의견인데 여기에 황희찬까지 부상을 당해서 장기간 결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등장하면서 2위 이라크의 덜미를 잡힐 수 있었습니다. 엄지성 역시 요르단 깡패 축구로 8주 결장이 유력해 한국으로서는 더욱 집중을 하는 수밖에 없었으며 다크호스 이승우까지 5년 만에 A매치에 다시 불러오는 모습까지 연출되었습니다. 문제는 요르단뿐만 아니라 이라크 역시 지난 아시안컵 평가전에서 이강인의 뺨을 때린 깡패 축구 국가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팀에는 한 가지 외신에서 눈에 띄는 깜짝 놀랄 주목하는 변화가 생겼다는 것인데 바로 배준호의 등장과 이강인의 조합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다는 것을 경기 내내 확인했던 것입니다. 우선 이라크의 카시아스 감독은 오늘의 패인에 대해서 1차적으로 클린스만 때와는 다른 팀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클린스만 때와 다른 멤버를 썼으며 선수들의 차이가 있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왼쪽 풀백을 2명을 뒀다. 이강인이라는 한국의 좋은 선수를 막기 위해서였다라며 이강인 선수는 가장 위험한 선수다. 오늘 경기 중 이강인 선수를 통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을 막느라 2명을 썼기 때문에 틈이 생겼으며 결국 기회를 주고 말았다고 했으며 이 때문에 이라크의 공격이 무뎌졌고 결국엔 한국의 승리를 빼앗기고 말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제 이강인은 오늘 평점에서 공격진이 대부분 8점을 받는 등 높은 평점을 받았지만 이강인 혼자 6.9점을 받으면서 많은 이들에게 이강인이 이번 중동 원정 때 별로였다는 말도 나왔지만 실제로 상대방 감독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강인은 무조건 2명을 붙여서라도 틀어 막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거의 앙리는 이에 대해 2명이 붙는다면 공격수는 그 누구라도 그 경기는 포기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팀 전체로 보자면 오히려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가 생겨 득점 찬스가 많이 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카사스 감독은 이재성 선수의 포지셔닝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배준호의 활약은 영국 현지에서조차 깜짝 놀랄 정도로 세대 교체를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영국 현지 축구 매체에서는 스토크시티의 배준호가 한국 국가대표팀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고 말하며 최근 스토크시티의 리그 경기에서 멀티 도움을 터뜨리며 팀의 6대1 승리를 견인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 배준호는 이라크전에 왼쪽 날개에 배치된 손흥민의 역할을 물려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이강인과 배준호를 측면에 배치하면서 손흥민, 황희찬 대체자들이 테스트를 받았는데 배준호는 손흥민의 빈자리를 훌륭하게 메꾸었으며 이는 스토크시티의 그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0대0으로 40분까지 팽팽하게 진행되던 경기에서 배준호는 오세훈에게 전달해 어시스트를 성공했고 오세훈도 오영규 대신 선발로 등장하면서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해 자신감이 붙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팀에게 이 장면이 매우 의미 있었던 것은 고전했던 아시안컵과 감독 선발로 홍역을 치렀던 대표팀이 새로운 세대 교체 바람으로 인해서 북중미 월드컵으로 가는 어려운 관문에 고비를 넘겼다는 점입니다. 배준호의 활약과 오영규, 이재성의 추가 득점까지 한국팀의 공격이 무뎌지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의 반응도 재밌는데 스포츠 매체 히가시도쿄 사카에서는 일본 국대 최강이다라는 보도를 내면서 일본이 최근 9경기에서 실점이 없고 무려 38득점을 하고 있는데 이는 탈아시아 클래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옆나라 한국은 팔레스타인하고도 홈에서 비기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에도 독일을 이기고 16강에 진출하며 계속 유럽 수준이라고 말했는데요. 물론 일본이 다득점을 하고 잘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경기에서 결국 자책골을 먼저 넣으며 호주에 질 뻔했지만 간신히 1대1로 비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일본도 아시아급이지
한국과 특별하게 다른 탈아시아급이라 주장하자마자 그런 꼴을 당한 거죠. 일본의 다음 경기는 호주와 비겼던 인도네시아라서 또 어떻게 경기가 전개될지는 모르는 일인 게 축구입니다. 지난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도 베트남하고 비기는 등 결국 망신살이 뻗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죠. 한국도 많은 이들이 감독 선정 문제부터 해서 손흥민 부상에 여러가지 쉽지 않을 거라 좌절하는 등 문제가 많았지만 결국 이렇게 북중미 월드컵 최종 예선을 통과하며 순항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3차 최종 예선이 끝날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 손흥민 없으면 망한다는 말이 있던 한국팀에 이강인을 중심으로 배준호의 등장과 이재성, 오영규 등 세대교체의 미래를 봤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어찌되었든 월드컵 11회 연속 진출에 6분 응선을 넘어가면서 한숨을 돌리게 되었으며 영국 현지에서조차 극찬하는 배준호의 활약은 더욱더 축구 팬들의 응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오늘 인도네시아에 승리하며 자신들도 이겼다며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다고 고무되었는데 국내에서는 이처럼 황당한 중국과 관련된 놀라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의 동북공정 시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복 태권도, 한식, 한국의 역사까지 여전히 본인 것들이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얼마 전 이런 중국에 한방을 날린 한국 기업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은 6.25 전쟁 때 한국을 놓은 참전국이야. 중국에도 참전용사 후원을 하면서 살아라. 어느 날 한 중국 네티즌이 6.25 참전용사 후원을 이어오던 기업에게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고 한국을 도운 참전국이라는 항미 원조를 주장하면서 훈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분통이 터지지만 보통 기업이라면 거대한 중국 시장을 생각해야 하기에 무시하고 넘어갔을 텐데요. 그러나 이 기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도왔다는 영웅적 행위로 묘사하지 말길. 중국 14억 인구가 한국에 와도 역사는 바뀌지 않을 것. 이 기업은 곧바로 중국어로 번역까지 하며 한국의 역사와 역사 왜곡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중국인들을 통해 많은 항의를 받았지만 이 기업은 끝까지 이 답변을 지우지 않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많은 국내 네티즌들로부터 큰 극찬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기업이 또 한 번 많은 이들의 화두에 오르게 됩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면 어느 곳 하나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일상조차 누릴 수 없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공간에 사는 인물들의 정체였는데요. 이들은 70여 년 전 한국을 구해낸 위대한 영웅, 바로 한국전쟁 참전용사였습니다. 실시간 북한과의 문제가 큰 이슈인 상황으로 참전용사들의 현실이 주목을 받게 되며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이죠. 이들은 구멍난 벽과 천장으로 시린 겨울을 보내야만 했고 나무와 청테이프로 고정된 문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 기업, 바로 인프레시를 통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육군 장교 출신의 남성이 대표자로 있는 이 기업은 국내 사각지대에 놓인 참전용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각 지역의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으며 즉시 식비를 비롯한 전자제품, 주거개선 등 후원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현 시각 참전용사가 가장 희망하는 전자제품을 전달하기 위해 울산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 도움을 준 국가였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이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실명의 위기에 처하자 한달음에 에티오피아로 달려가 모든 수술을 지원해 주었고 지금은 태국, 필리핀, 콜롬비아까지도 그 영향이 뻗어나가고 있으며 많은 참전용사들이 인프레시를 비롯한 현 세대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에선 한국이란 예우를 잊지 않는 국가라는 극찬과 함께 여러 기사를 통해 한국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고 많은 현 세대들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며 인프레시 기업을 통해 후원 창구를 문의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리고 인프레시는 이에 화답하고자 일상 속 역사를 기억할 특별한 후원 굿즈를 출시하게 됩니다. 바로 이 태극기 키링입니다. 아마 평소 보이는 태극기 키링과는 특별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태극기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쳐 전쟁에 참전하였던 10대 합도병들의 간절한 염원이 새겨진 것으로 인프레시는 그 태극기를 정전 71년을 맞이해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한 길만 걸어온 장인과 협업을 맺었으며 지금 이 디테일한 서명의 태극기가 완성된 것인데요. 뒷면에는 Things to Remember이라는 기억해야 할 것들이란 문구가 표기되어 있으며 자신의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생활고를 겪는 참전 용사들에게 후원이 되며 동참한 모든 한국인들의 이름을 적어 전달된다고 합니다. 파리올림픽에 출전했던 국가대표 선수들과 댄서 아이키 등 연예인들 또한 함께하고 있는 중이죠. 인프레시는 자신들의 프로젝트는 끝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인프레시는 한국의 유물을 들여오고 보육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메뉴판 제작 등 끊임없는 선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참과 응원이 앞으로 이 기업에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되며 저희 역시 동참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참전용사분들께 감사드리며 해당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